2023년 시작과 함께 작심삼일을 넘어보기 위해서 장기 투자 종목의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매입을 먼저 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주식 먼저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연평균 30% 정도의 하락이 있는 경우는 보통 충분히 깊은 하락이었고, 연속으로 하락해서 50% 이상의 하락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분산 투자, 불알 매수로 접근을 할 것이기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려줘도 매입 단가 에버리징 효과가 반영될 수 있어서 매주 금요일 밤에 각 25%의 자금으로 나누어 4개의 종목을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상생활, 한국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일상 속의 기업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예정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종목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스타벅스 주주인데 실제로, 물론 한국 스타벅스는 이제 신세계에서 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엔비디아의 생산품이 들어간 애플의 아이폰을 가지고 엔비디아의 생산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메타 플랫폼즈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도 매입 범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된 여유자금은 어떤 식으로 마련을 했냐? 여유자금의 마련은 생으로 내 노동력을 투입한 결과를 이용했습니다. 말하자면 근로소득을 아껴서 마련을 했고, 꾸준하게 저축을 하면서 마련한 자금을 이용을 할 것이고, 부동산이나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생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나온 그대로 그 내용들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진짜 자산을 사고 내 사업을 사서 투자를 한다. 책의 내용들을 실천을 해야 책을 쓴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통한 자산의 규모는 1차 방정식처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의 그래프처럼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시작은 미미하지만 책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 된다는 것을 이제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을 뒤집어서 반대면에서 바라볼 때입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사기 좋은 시점이라는 것이고, 내가 사기 두렵다, 하기 힘들다는 뜻은 내가 지금 사면, 지금 이것을 해내면 남들은 따라오기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투자의 큰 해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온 일부 문구들을 인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제는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그리고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라는 주제입니다.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 집으로 가져오고 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일반 소장품을 사지 마라. 아무리 은행가들이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자산이 아니다. 지출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고 부지런히 튼튼한 자산 기반을 만들라.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내가 직접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내 직업이다. 그리고 주식, 채권,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어음이나 차용증,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을 자산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투자를 하고 자신의 사업을 구축하고 나면 이제 당신은 부자들의 가장 큰 비결을 배울 준비가 된 것이다. 부자들을 다른 평범한 이들과 구분해주는 비밀이 자산이다.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내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자산을 개발하게 되자 오히려 조금 좋은 직원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내게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 출근해 성실하게 일했고 최대한 많은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것은 나를 더욱 고무시켰다. 캐시플로우 게임은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상호작용을 배운다. 또한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 흐름과 부자가 되는 길이란 결국 자산 부문에서 매달 생성되는 현금 흐름을 늘려 마침내 월별 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것임을 배운다. 일단 여기까지 배우면 서양지 레이스에서 벗어나 빠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어렸을 때 마이크와 나는 부자 아버지에게 돈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때때로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작당하여 치약 튜브로 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의 비밀에 가깝게 접근했는지를 상기시키곤 했다. 가난한 이들과 중상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들은 돈을 만들지. 돈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는 그것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하지만 돈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게 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시대에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합의만으로 빈 털터리에서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된다. 주식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늘상 그런 일을 목격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백만장자들이 순식간에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돈은 한 푼도 교환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은 주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돈은 움직이지 않는다.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뿐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 기회는 왔다가 간다는 것이다.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오간다. 경제는 활발해졌다 침체된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기회는 늘 여기에 있다. 세상이 변화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회는 더욱더 자주 찾아올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평생 동안 금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높은 금융지능을 갖출수록 좋은 거래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좋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거나 나쁜 거래를 좋은 거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당신의 금융지능이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다. 무작정 돈을 붓고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다. 어떤 경우든 핵심은 기술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게임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이룰 확률, 즉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다. 물론 리스크는 언제나 있다. 금융지능은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보통 사람들은 은행밖에 모른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투자가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처음에 나는 은행 없이 집을 사는 방법을 배웠다. 정말로 귀중한 것은 집 자체가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기술이다. 자, 부자들은 돈을 만듭니다. 그 돈은 이제 내가 매수할 미국 기업들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동력을 갈아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좋은 사업체들의 지분을 조금씩 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첫 번째 주 마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